18장 파일 다루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이것을 어떻게 C샵에서 다루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스트림 I/O, 순차 접근, 의미 접근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C샵에서 파일 입출력을 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해서 그 개념이 상당히 친숙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은 컴퓨터 저장 매체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죠. 디렉토리는 이러한 파일 아니면은 또 다른 디렉토리를 묶은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에는 그림을 볼까요? 오른쪽에 파일이 여러 개가 있고 디렉토리가 이 파일들을 담고 있는 구조죠. 그런데 또 다른 디렉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는 역시 또 다른 파일들을 담고 있고요. 폴더는 디렉토리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프로그래밍 할 때 디렉토리와 폴더는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넷에서는 system.io 네임스페이스에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다루는 클래스들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클래스가 이 아래 표에 있는데요. 먼저 파일 클래스는 파일의 생성, 복사, 삭제, 이동, 조회를 처리하는 정적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요. 파일 인포 클래스는 위에 있는 파일 클래스와 동일해요. 하지만 인스턴스 메소드를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고요. 마찬가지로 디렉토리 클래스가 있어요. 이 디렉토리 클래스는 디렉토리의 생성, 삭제, 이동, 조회 등등을 처리하는 정적 메소드를 제공하고요. 디렉토리 인포 클래스는 디렉토리 클래스와 기능이 동일한데 인스턴스 메소드를 제공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제를 통해 이 두 클래스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파일 클래스는 정적 메소드를 제공하고 파일 인포 클래스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먼저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file.create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파일 스트링 객체가 생성이 되죠. 이렇게 하면은 a.dat라는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입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파일 스트림을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포 클래스는 먼저 파일 인포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인스턴스 메소드를 제공하니까요. 그 이후에 file.create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 거죠. 파일 복사 방법을 알아볼까요? 파일 복사를 할 때는 파일 클래스의 copy 메소드를 그대로 호출해주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인수가 원본, 두 번째 인수가 대상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dat를 복사해서 b.dat를 만드는 거죠. 먼저 파일 인포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src 객체를 만들었죠. 이것을 b.dat라는 파일로 복사를 해라 라고 copy to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파일 클래스의 delete 메소드를 호출하면 a.dat를 삭제를 하고요. 역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한 다음 delete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파일을 옮길 때는 mov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a.dat가 원본이고 b.dat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at는 사라지고 b.dat만 남죠. 파일 인포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먼저 a.dat라는 파일 이름을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이것을 b.dat로 이동을 해라 라고 move to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파일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file.exist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a.dat가 경로에 존재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파일 인포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exist 프로퍼티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파일 속성에는 생성일, 소유자 등등의 메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메타 정보들을 읽을 때는 get attribute라는 정적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고요. 파일 인포 클래스를 이용해서 속성을 조회해 올 때는 인스턴스의 attribute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렉토리 클래스와 디렉토리 인포 클래스의 사용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렉토리 클래스는 정적 메소드를 제공하고요. 디렉토리 인포 클래스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생성, 삭제, 이동, 전주 여부 확인, 속성 조회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파일 클래스와 그리고 파일 인포 클래스 이 두 가지 메소드와 사용 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건너뛰도록 하고요. 디렉토리는 다른 파일이나 다른 디렉토리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위 디렉토리를 조회하거나 하위 파일을 조회하는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하위 디렉토리를 조회할 때는 정적 메소드를 제공하는 디렉토리 클래스에서는 get directories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고요. 이렇게 A라는 인수를 입력하면 A 디렉토리 안에 있는 하위 디렉토리를 모두 반환합니다. 그 결과는 스트링 배열로 반환이 되고요. 인스턴스 메소드를 제공하는 디렉토리 인포 클래스의 경우에는 해당 디렉토리의 경로를 입력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get directories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디렉토리 인포 클래스의 배열로 반환이 되는데요. 이 배열을 순회를 하면서 각 디렉토리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디렉토리를 조회해오거나 파일을 조회해올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파일 조회를 보겠습니다. 역시 정적 메소드를 제공하는 디렉토리 클래스의 경우 getFiles를 호출을 하면 A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반환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 디렉토리의 경로를 입력을 해서 디렉토리 인포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 getFiles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번에는 파일 인포 클래스의 배열을 반환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디렉토리와 디렉토리 인포 클래스의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스트림 IO, 즉 스트림 입력과 출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림은 영어로 시내, 강 또는 도로의 차선을 뜻하는데요. IO, 즉 입출력에 있어서 스트림은 데이터가 흐르는 통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채널을 형성을 하고 메모리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입력 스트림을 이용해서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하나씩 옮깁니다. 반대로 저장 장치로, 즉 하드디스크로 데이터를 출력하고자 할 때는 출력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내보내게 되는 거죠. 파일 입출력에 있어 순차 접근이란 파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고 쓰는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20, 30, 40, 50 이렇게 파일의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50이라는 데이터를 읽으려면은 순차 접근에서는 첫 번째 바이트를 읽고 두 번째 바이트를 읽고 세 번째, 네 번째를 읽고 나야 비로소 50이라는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는 다르게 임의 접근 방식에서는 파일 내에 임의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에 즉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본 데이터와 같이 10, 20, 30, 40, 50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40이라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10, 20, 30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임의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ystem.io.string 클래스는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요. 앞에서 살펴봤던 순차 접근 방식과 임의 접근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다만 스트링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 만들 수 있나요?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에 하생 클래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생 클래스에는 우리가 살펴볼 파일 스트림이 있고요.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살펴볼 네트워크 스트림이 있고요. 이 외에도 gzip 스트림, 버퍼드 스트림 등등의 다양한 하생 클래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링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인 파일 스트링 클래스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dat라는 파일을 생성을 하고 여기에 long 형식의 0x 즉 16진수 1, 2, 3, 4, 5, 6, 7, 8, 9 ABCDEF 제로를 기록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ong 형식의 변수 sum value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0x 1, 2, 3, 4, 5, 6, 7, 8, 9 ABCDEF 제로를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 스트림 형식의 참조 outstream을 선언을 하고 이것을 파일 스트림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초기화를 하는데요. a.dat라는 파일을 filemode.create 즉 생성을 하면서 파일 스트림을 생성을 해라 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첫 줄에서 선언한 sum value를 바이트 배열로 변환해 줍니다. 이때는 비트 컨버터 클래스의 도움을 받는데요. get bytes가 다양한 형식으로 오버로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ong 형식을 입력을 하면 long 형식이 8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w 바이트는 모두 8개의 길이 배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환한 바이트 배열을 파일 스트림을 통해서 기록을 하면 됩니다. outstream.write 메서드로 호출하면서 먼저 바이트 배열을 입력을 해주고요. 오프셋을 기록을 해줍니다. 오프셋이라는 것은 파일의 처음을 나타낸다면 0, 10바이트 이후부터 기록을 하겠다고 하면 10이라고 기록을 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는 파일의 처음부터 기록을 할 거기 때문에 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총 몇 바이트를 기록할 건지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0바이트에서부터 8바이트를 기록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사용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해서 스트림을 닫아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기록한 a.dat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long 형식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8바이트 배열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파일 스트림을 이번에도 생성을 해요. 스트림의 참조 inStream을 선언을 하고
파일 스트링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때 파일 모드는 오픈으로 해줍니다. 우리는 앞에서는 파일을 생성을 했죠. 이번에는 읽어드리기 위해서 열기 모드로 파일 스트림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스트림에 리드 메서드를 호출하는데요. 이때 알바이츠를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입력을 하고 어디서부터 읽을 것이냐 오프셋을 입력을 해주고 우리는 첫 번째부터 읽어드릴 거죠. 그리고 모두 8바이트를 읽어드려라 알바이츠.length를 기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알바이츠에 a.dat에 기록되어 있던 8바이트가 입력이 되죠. 그리고 이것을 비트 컨버터를 이용을 해서 롱 형식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2int 64를 사용했는데요. 64를 8로 나누면은 88에 64, 8바이트죠. 32비트 정수, 즉 그냥 int형이었다면 2int 3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8바이트가 필요하니까 2int 64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는 close 메서드로 호출해서 스트림을 닫죠. 이진 파일을 쓰고 읽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너리 라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진 파일을 기록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바이너리 라이터를 이용하면 단순히 파일 스트림만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편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바이트 또는 바이트 배열 형식으로 변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기록을 하면 바이너리 라이터에 오버로딩 되어 있는 메소드가 변환을 해서 기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제 코드를 볼게요. 파일 스트링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a.dat를 생성 모드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한 fsw를 바이너리 라이터 생성자의 인수로 넘기면서 바이너리 라이터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bw.write 메소드로 호출하는데 인티저의 최대값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여기에요. 2147483,647 이라는 값을 기록을 하는데 우린 여기에서 이 값을 비트 컨버터를 이용해서 바이트 배열로 변환하지 않아도 되었죠. 네, 이 점이 바이너리 라이터의 장점입니다. 다음 코드를 볼까요? 굿모닝이라는 문자열을 그대로 입력했어요. 굿모닝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고요. 문자열을 기록할 때는 단넷에서는 이렇게 문자열의 길이를 앞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굿모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값을 기록했나요? 32비트 데이터를 또 넣었네요. unsigned 인티저의 최대값입니다. 이 값은 42949672955가 되겠고요. 네,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다음 문자열은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인데 길이는 10이고 어디까지였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더블점 맥스 밸류를 또 기록을 했어요. 이 값은 더블점 맥스 밸류는 몇 바이트일까요? 얘네들은 4, 얘도 4였죠? 얘는 8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블의 맥스 밸류는 1.797 어쩌고저쩌고 네, 이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파일을 사용하고 나면은 반드시 닫아줘야 합니다. 이번엔 바이너리 리더를 이용해서 이진 파일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이너리 리더 역시 바이트 또는 바이트 배열 형식으로 변환하지 않고도 이진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예제 코드를 바로 볼게요. 바이너리 리더의 객체 br을 생성을 했습니다. 파일 모드 오픈 그리고 파일 이름을 a.dat로 해서 파일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면서 그것을 바이너리 리더의 생성자의 인수로 입력을 하고 br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br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첫 번째 줄에서는 32비트 정수를 읽었어요. read int 32. 그러면 파일의 첫 번째 바이트부터 4바이트를 읽어옵니다. ff7f 이 값은 즉 21474-83647이 되겠고요. 이 값이 A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br.read 스트링을 호출을 했어요.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C샵의 스트링은 처음에 길이가 같이 입력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6진수 0D만큼 쭉 읽어드려서 여기까지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럼 B는 굿모닝이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32비트 정수를 읽는데 이번에는 unsigned예요. 부 없는 정수를 읽어드립니다. 이 부분이 읽히면서 42949-67295 이 값이 C에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자열은 길이가 0x10 즉 16바이트를 차지하는 문자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그 값은 안녕하세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에 이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인티저가 아니라 더블이 되겠죠. 리드 더블을 호출을 하면 마지막 8바이트를 읽어서 이 값을 2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br.close를 호출해서 파일을 닫는 거죠. 이번엔 텍스트 파일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바이너리 라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진 파일을 기록했죠.
이번에는 스트림 라이터를 이용합니다. 바로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바이너리 라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스트림 라이터의 인스턴스 SW를 생성을 하는데 스트림 라이터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파일 스트림 객체를 인수로 입력을 합니다. 파일 스트림 객체는 h.dat 파일, 그리고 이 파일을 파일 모드.create, 즉 생성 모드로 열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파일을 생성을 한 다음 스트림 라이터가 오버로딩 하고 있는 write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되는데요. write 메소드가 각 형식에 맞춰서 오버로딩 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별도로 형식 변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티저 형식을 넣어주면 이 값이 그대로 텍스트로 기록이 돼요. int.max value가 21474-83647이었는데 그대로 문자열로 입력이 됐죠. 굿모닝을 기록을 했더니 그대로 텍스트가 입력이 됐습니다. 이 앞에 문자열 길이 등은 빠져 있어요. 네, 그대로 문자열 데이터만 기록이 딱 됐습니다. 이번엔 unsigned 인티저의 최대값 4294967295 안녕하세요를 기록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대로 들어갔고요. 더블의 최대값을 입력했더니 이 역시도 문자열이 그대로 입력됐어요. 그리고 꼭 잊지 말고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겠죠? 텍스트 파일을 읽을 때는 스트림 리더 클래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스트림 리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그 객체 이름 sr입니다. 여기에 sr.endofstream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것은 파일의 끝을 나타내요. 파일의 끝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while문을 통해서 파일 읽기 작업을 반복을 하면 됩니다. 파일 읽기를 계속 하다 보면 오프셋이 계속 뒤로 이동하다가 파일의 끝에 도달을 하게 되면 endofstream이 true가 돼요. 그러면은 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스트림 리더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read int 32 같은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텍스트에서 정수형으로, 텍스트에서 더블형으로, 텍스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메소드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read 또는 readline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스트링으로 각 줄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1이라는 데이터가 텍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냥 스트링 타입으로 읽혀지게 돼 있어요. 네, 이러한 특성을 이해를 하시고 스트림 리더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해서 스트림을 닫아줘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파일 다루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페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